안녕하세요. 세 번째 집합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집합의 연산을 앞 시간에 학습했었는데요. 집합의 연산에는 무엇이 있었나요? 네, 합집합이 있었고요. 다음에 교집합, 그리고 여집합, 차집합이 있었죠. 이 중에서 우리 합집합과 교집합을 가지고서 성립하는 세 가지 법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A와 B의 합집합은 B와 A의 합집합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집합 A가 1, 2이고 집합 B는 2, 3, 4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집합 1, 2와 집합 2, 3, 4의 합집합은 이 집합의 순서를 바꾼 이것과 두 개의 합집합의 결과는 어떨까요? 네, 같겠죠. 그래서 이처럼 집합의 순서를 바꿔서 합집합을 한 결과가 서로 같고 다음에 교집합을 한 결과가 서로 같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식이 성립을 할 때 교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는 집합이 3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집합도 합집합, 합집합 해서 연이어서 2번 연산이 되어 있죠. 괄호가 되어 있는 연산부터 우리 먼저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A와 B를 합집합한 후에 이 1번을 C와 합집합한 결과는 우변에 B와 C를 먼저 합집합한 다음에 A와 합집합한 결과는 서로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괄호 2번 같은 경우는 우리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합이 3개일 때 일반적인 벤 다이어그램은 다음과 같이 그리게 되겠죠. 그래서 A, 그 다음에 B, 그리고 C. 그렇다면 이 좌변에 A와 B의 합집합을 먼저 나타내 보면 A와 B 합집합이니까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C를 다시 합집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연두색으로 색칠한 영역에다가 C를 합집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전체를 다 색칠해 버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변에 있는 A, B, C라 하고서 먼저 B와 C를 먼저 합집합하게 됩니다. 그러면 B와 C를 먼저 합집합하면 앞에서 합집합을 어떤 방법 그대로 다음과 같이 색칠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다시 A와 합집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A까지 마저 색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양쪽의 결과는 어때요? 네, 같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집합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이 양쪽이 나타내는 영역이 어디인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집합 A, 다음에 집합 B, 집합 C가 있을 때 여기 A 교집합 B라고 하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에서 C와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빨간색 영역과 C의 교집합이 되는 부분 보이나요? 네,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빗금치는 이 부분이 바로 A와 B의 교집합에 다시 C를 교집합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우변에 있는 것도 벤 다이어그램에 나타나면 똑같이 이 정 가운데에 A, B, C 세 개가 모두 겹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처럼 같은 연산자가 연이어 있을 때 앞에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연산을 하나, 나중에 나와 있는 뒤에 있는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앞에 있는 연산을 하나, 결과는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 경우는 어떠하냐면요. 집합은 3개가 나옵니다. A, B, C. 근데 연산자는 합집합과 교집합이 모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교집합이 들어가고 다음에 바꿔서 여기에 합집합이 들어가게 되죠. 다만 얘부터 하겠다라고 표시를 합시다. 그러면은 좌변에 계산한 결과는 누구와 같냐면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A의 교집합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B와 C에 똑같이 연산이 들어갑니다. 다시 표현하면 A 교집합 B를 하고 A 교집합 B를 하고 다음에 A 교집합 C를 한 것, 그것의 합집합의 결과와 같게 나옵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확인을 해볼까요? A가 있고 B, C 있을 때 여기에 괄호가 되어 있는 부분부터 먼저 해야 되니까 B와 C의 합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B와 C의 합집합을 우리 나타내면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곳과 A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연두색과 이 A의 교집합 부분 혹시 확인이 되나요? 네, 바로 빨간색으로 빗금치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변의 것도 확인을 해봅시다. A, B, C 라고 있을 때, 자, 여기 A와 B의 교집합이면은, A와 B의 교집합이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선생님이 연두색으로 색칠하는 부분. 그 다음에 A와 C의 교집합이 되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빨간색으로 색칠하는 부분. 그죠? 그러면 연두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색칠이 된 부분들을 모두 원소로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빨간색으로 빗금치는 부분이 그 결과가 되겠죠. 그럼 양쪽의 결과가 어떠한가요? 네, 같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괄호를 기준으로 각각의 B와 C의 이 A 교집합이 분배된 모양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우리는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A,
합집합 B, 교집합 C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네, 여기에 있는 A 합집합 연산자가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B와 C에 똑같이 적용이 된 것과 같습니다. A 합집합 B, 그 다음에 A 합집합 C에서 바로 이 교집합을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따로이 확인을 해보면 성립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어딘지만 확인만 해볼게요. A가 있고 다음에 B가 있고 C가 있다면 B와 C의 교집합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B와 C가 겹치는 바로 이 연두색 영역이 교집합이 되겠죠. 거기에 A와의 합집합이라고 했으니까 이 연두색 부분과 A 영역을 모두 합하게 되면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빗금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양변에서 나오게 되는 영역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집합의 연산법칙 3가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집합의 순서가 바뀌어도 연산의 결과가 같아서 교환법칙이었고, 그 다음에 연산자가 연이어 2번 있었을 때 앞에 먼저 연산을 한 뒤에를 연산하나 뒤에 연산을 먼저 한 다음에 앞에 연산을 하나 그 결과는 같다 해서 결합법칙. 분배법칙일 때는 연산자가 교집합, 합집합 이렇게 나란히 있을 때는 이 괄호를 기준으로 각각의 연산이 들어간 결과와 같다. 그래서 우리는 분배법칙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 분배법칙을 활용한 문제들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숙지하도록 합시다. 자, 이때까지 열심히 설명 듣는다고 고생했어요.